계속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각종 논란이 일면서 두 차례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광주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제출된 변경안에는 광주시가 여전히 사업자 측 입장을 수용해 준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8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입니다. 광주시는 아파트 블록 한가운데 만든 도로를 공원 면적에 포함시켰지만 지난 두 번째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사실상 입주민들을 위한 도로라면서 공원 면적 포함 여부에 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광주시와 사업자 측은 세 번째 도시계획위원회를 앞두고 해당 도로의 폭을 줄이고 외부 도로와 연결시킨 새로운 도로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파트 입주민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도로를 이용해 공원에 갈 수 있다면서 여전히 공원 면적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도로 부지에 들어간 10,000제곱미터만큼 순수 공원 면적은 줄게 됩니다. 임대 아파트를 추후에 분양할 때 발생하는 추가 수익도 논란입니다. 광주시가 지난 4월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기 위해 구성한 사업조정협의회 자료에는 임대주택 700여 세대를 분양 전환할 경우 1,000억 원가량의 이익이 발생한다고 추산했습니다. 광주시는 사업자와의 협상에서 분양가를 낮추는 데 반영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사업조정협의회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실제 협상 때 반영했는지 명확한 설명과 공유가 없었고 반영됐다면 더 큰 폭의 분양가 인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사업자 편의 정황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광주시는 사업자에 대한 특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익이 되면 저희가 환수를 합니다. 사업의 어떤 검증하는 시민단체가 포함된 검증단을 구성을 해서 매 분기로 하든지 주기적으로 이렇게 검증을 하도록.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 번째 심의는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연일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한계에 다다랐다며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 상황실, 1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을 간호사 2명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상태가 변하는 중증 환자의 경우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습니다. 동료 의료진들과 전화로 환자들의 상태를 공유합니다. 이분이 식사를 잘 안 하세요. 원래 밥 들어가긴 하는데 한 두세 수저밖에 안 드세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응급실도 과부하가 심각합니다. 대형 병원 응급실인 이곳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자 의심 환자 격리병상 9개가 추가로 마련됐지만 인력 충원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치를 하는 간호사 1명, 이제 전산 작업하는 간호사 이렇게 2명이서 일을 하고 있고 환자들이 밖에 나와서 화장실 갈 수 없기 때문에 안에서 이제 볼일을 보신다거나 그러면은 다 일단 간호사가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한정된 인력의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면서 마음 편히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을 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년 가까이 이어져 온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인력 충원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노조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고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제를 마련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구사항이 추진되지 않자 지난 17일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12개 병원에서 조합원 5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폭발 직전의 한계치에 다다라 있는 의료 인력,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더 이상 임시 방편과 자원봉사 위주 땜질 처방식의 인력 정책은 안 된다. 노조는 조정 기간 동안 정부와의 교섭이 결렬될 경우 찬반 투표를 거쳐 다음 달 2일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광주 전남에서도 만 18세부터 49세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광주에서는 대상자의 67%에 해당하는 27만 1천여 명이, 전남에서는 65%인 27만 8천여 명이 접종 예약을 마친 상태인데 얀센이나 잔여 백신 등을 맞은 인원을 고려하면 실제 접종률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오는 10월 2일까지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이라며 아직 예약하지 않은 대상자는 다음 달 18일까지 예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 하루 광주와 전남에서는 3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광주 지역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달라며 항의 집회에 나섰습니다.
광주 자영업자 연합회와 사단법인 노래연습장업협회 광주지회 등은 어제 광주시청 앞에서 각각 항의 집회를 열고 1년 반 넘게 정부 방침으로 영업시간이 제한되면서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며 최소 밤 12시까지 영업시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일부 참가자들이 광주시청 관계자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아열대 작물인 레몬과 라임이 최근 전남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품질이 좋은 데다 수확량이 점차 늘고 있어 농가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거진 잎사귀 사이로 작은 녹색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인도와 말레이시아가 원산지인 라임입니다. 국내산 라임은 수입산에 비해 색이 진하고 과즙이 풍부해 최근에는 주스 재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7년 전부터 라임을 재배하기 시작해 올해 첫 수확에 들어간 전남 유일의 국내산 라임 생산 농가. 좋은 품질의 국내산이란 장점이 더해지면서 수입산의 2배 가격에 출하하고 있습니다. 약품 처리도 안 하고 또 방사선 처리를 안 해서 비타민이 그대로 살아 있고요. 또 드셔보실 때 맛과 향이 다릅니다. 같은 아열대 작물인 레몬은 수입산의 3배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이상 수확이 가능하고 영하 3도까지 견딜 수 있어 난방비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연중 과일이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도 그렇게 하면은 좀 소득이 괜찮을 것 같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수와 구례 등 전남 지역 레몬과 라임 농가는 모두 6곳. 전국 재배 면적 14만 3천 제곱미터 가운데 5% 수준에 불과하지만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아열대 과수를 선택하는 농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선도 농가 수 사례를 조사하여서 병해충이나 아니면 수채 관리, 재배 기술에 대해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재배 기술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들의 소득 증대와 함께 수입산 대체 효과 기대로 아열대 과수가 전남 틈새 작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가계와 중소기업 대출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광주 전남 지역의 금융기관의 여신 증가액은 6,260여 원으로 5월 수준의 증가폭이 지속됐으며 특히 비은행 예금 주급 기관은 가계신용대출과 중소기업 대출 등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예금은행의 수신 증가액은 1조 3,820여 원으로 전달 1조 8,190여 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습니다. 어제 잠시 쉬어갔던 가을 장맛비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내일 새벽까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안팎으로 매우 강하게 내리는 곳들이 있겠고요. 내일 새벽은 남해안, 낮 동안에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들도 내일 빗방울이 떨어지니까요. 우산 챙겨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광주 전남 지역에 30에서 100, 일부 지역은 150mm 이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보다는 다소 낮겠지만 그래도 낮 동안 30도 안팎, 체감온도는 32도를 웃도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 29도, 화순 30도가 예상됩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9도, 순천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목포 29도, 영암과 강진, 완도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도 한낮 기온 29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내일은 일부 지역으로만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부터 다시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일부 학교 운동부가 모든 학교 학생들의 참여가 가능한 전문 스포츠 클럽으로 전환 운영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선수가 부족한 상황이 빚어짐에 따라 월곡초와 송정, 서초, 광주 충장중 운동부를 전문 스포츠 클럽으로 전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선 학교와 학부모 등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학교 운동부를 스포츠 클럽으로 확대 전환할 방침입니다. 광주 지역에는 일선 학교 130여 곳에서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양훈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광주 비엔날레 재단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광주 출신인 박신임 대표이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장관, 중앙대학교 부총장 등을 거쳤으며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광주 비엔날레 대표를 역임했습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브라질 국가대표 출신의 우한 투수 보 다카시를 영입했습니다. 기아는 외국인 투수 브룩스 테즈 선수로 다카시와 연봉 6만 달러, 이적료 10만 달러 등 총 16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시는 미국 마이너리그 통산 131개 경기 출장에 42승, 평균 자책점 4.18을 기록했으며 시속 150km에 이르는 직구와 다양한 변화구가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